이 10초, 20초만 있다가 바로 C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Hello C 비주얼 스튜디오로 바로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코드를 처음 실행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상태. 여기서 이제 C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처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봅시다. 자, 우리의 첫 번째 C 프로그램. 자, C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파일을 통해서 new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죠. new 파일 해놓고 자, 이걸 여기에 있는 거를 다 복사해서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의 C 파일에다가 저도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C include std h print main void print f.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하시면 일단 문해라고 생각하시고. 친 다음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는 무슨 C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C라는 걸 택해서 Hello C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적절한 폴더를 하나 찾아서 이렇게 저장을 해보십시오. hello c.c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보세요. 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칠 때는 얘가 그냥 텍스트 파일인 줄 알고 아무런 포맷 체크가 없었는데 C 파일로 바꾸니까 갑자기 막 여기저기 색깔들이 다채롭게 생겼네요. 이제 C의 문법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 다음에 자, 이제 터미널을 하나 열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실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터미널 클릭한 다음에 뉴 터미널. 자, 보고 계시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왔는데 파워쉘 말고 여러분들 그 git bash 윈도우 쓰시는 분들 다 봤죠? 아이고. 자, 여기에 이렇게 클릭하면 옵션들이 몇 개 있는데 git bash라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작은 리눅스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눅스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강의의 완전 마지막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맨날 귀찮게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리눅스를 쓰라고 자꾸 하는지 제가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요. 전체 그 코스 전체를 오늘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그냥 하십시오.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작은 리눅스 환경이 여기에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이 폴더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눅스 커맨드 중에 하나가 자, 여기에 뭐가 있는지 내용물을 보여줘 라는 커맨드가 ls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ls 딱 치면 제가 방금 여기다 저장을 했으니까 hello c.c라는 게 보이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다 잘 따라가고 있으시죠? 자, 이제는 우리가 C 소스 코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컴파일을 해야겠죠. 컴파일을 하면 뭐가 되겠죠? 어떤 exe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엔 이제 그 exe 파일을 실행도 해봐야겠죠. 그 두 스텝을 항상 할 겁니다. 자, 그래 컴파일하는 커맨드, 자, gcc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슬라이드로 공유해 드렸으니까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 gcc라는 게 컴파일이에요. 컴파일하는 건데 gcc라는 커맨드를 한 다음에 자, 이걸 컴파일할 겁니다 라고 해서 특정 파일 이름을 여기다 써줘. 이걸 컴파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컴파일한 뒤에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게 -o 어떤 이 오브젝트 파일을 만드는데 이거의 이름은 그냥 이런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시를 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C 소스 파일을
executable 이미지 hello C라는 이름을 가진 executable 이미지로 바꿔주세요 라고 제가 커맨드를 쳤습니다. 이제 엔터. 짠.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네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ls 다시 엔터. 뭐가 생겼네요. 갑자기 exe 파일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컴파일이 된 거예요. 컴파일이 돼서 새로운 executable 이미지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했고, 자, 그럼 이게 바로 executable 이미지 플러스 또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이너리 파일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바이너리 파일. 왜 바이너리 파일이냐면 바이너리 디짓으로만 구성된 파일이니까. 이제 다 0101 단계로 바뀐 파일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파일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점을 치면 이게 여기 바로 이 장소라는 뜻이고, 자, 이 폴더 안에 있는 hello C라는 걸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 네, 실행이 된 결과 뭐가 나왔냐면 hello C 하고 느낌표 있는 게 아웃풋으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여기에 지금 뭔진 모르겠지만 정확한 문법 모르겠지만 프린트 하라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행이 잘 돼서 프린트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약간씩 좀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소스 코드가 바뀌었잖아요. 자, 소스 코드가 바뀌었는데 저장도 했잖아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hello C를 그대로 실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C 파일과 executable 이미지는 분명히 별개의 것이에요. 이 executable 이미지는 옛날 hello.c를 번역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이썬하고 다른 거예요. 파이썬은 소스 코드 좀만 바꾸면 그게 바로 다시 번역돼서 실행되는데 지금 C에선 그게 별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대로 된 걸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요거를 다시 실행해줘서 재번역 과정을 거치면 이제 바뀌었겠죠. 네, 이제는 좀 뭔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번역과 executable이 나뉜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까먹지 말아야 하는 건 저장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사실. 네, 파이썬에서는 이제 저장을 안 해도 내가 이렇게 바로 인터프리터 하면은 그 상태에서 저장이 되면서 실행을 하는데 지금 컴파일러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죠. 아직 저장 안 됐다는 뜻이에요. 컨트롤 S를 누르면 이제 동그라미가 없어집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번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번역을. 이번에는 제가 약간 트릭을 이제 hello C2라고 만들어 보죠. hello C2라고 새로운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해놓으면 hello C를 실행하면 그 전에 해놨던 게 뜨고 hello C2를 실행하면 네, 방금 제가 바꾼 게 뜨고 그렇죠? 여러 가지 executable 이미지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소스 파일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이제 C스토리로 지금 남아있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우성준 학생 축하드립니다. 해결이 되었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터미널에서 뭔가 봤다고 확신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랑 파이썬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죠. 이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걸 파이썬에서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프린트를 딱 치고
그 다음에 hello python이라고 해놓고 hello py.py라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안 만들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파일 여러분 홈워크 제출할 때 .py라는 걸 만들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GCC 같은 컴파일러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자체의 어떤 실행 인터프리터 커맨드예요. 이게 파이썬 3라는 거를 딱 치고 그 다음에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파이썬 소스 코드 파일을 딱 하면 파이썬 소스 파일 자체가 실행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부가적인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다. C에서는 우리가 소스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컴파일을 했더니 executable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one more 스텝이 하나 껴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executable 이미지를 따로 실행한다. 소스 코드는 죽어도 실행할 수가 없다. 죽어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헷갈리실 수 있어요, 처음에. 자, 그럼 코드. 이 어려운 코드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일단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펑션 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메인. 이게 지금 펑션 이름입니다. 펑션 이름. 그래서 C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되게 특별한 펑션이 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메인 펑션은 딱 고정된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C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하냐면 메인 펑션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부터 이 괄호 중괄호 안에서부터 C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펑션이 막 여기저기 있을 텐데 다 필요 없고 일단 메인 펑션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펑션들이 만약 있다면 메인 펑션에서 뭐 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거지 C 프로그램이 딱 시작한 시점에서는 메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끝날 때 메인 함수가 끝나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인 함수가 시작해서 끝나는 그 사이에 모든 과정이 지지고 볶고 막 일어나고 막 펑션 콜이 일어나고 이것저것 다 하고 한 다음에 메인 함수가 리턴을 실행하게 되면 전체 C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못 보던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있네요. 중괄호가 등장했어요. 펑션 원래 파이썬 할 때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띄어쓰기, 인덴테이션을 넣으면은 이게 블락이 펑션 안에 속한 블락이겠거니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자, C 프로그래밍에선 띄어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법적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C 프로그래밍 할 때 엄청 까먹을 수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놨다. 네, 컴퓨터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놨다. 네, 컴퓨터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놨다. 네, 컴퓨터가 잘 돌아갑니다. 그냥 띄어쓰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람 보기 좋으라고 띄어쓰기를 하긴 한다. 이건 진짜 사람 보기 좋으라고. 그래서 이제 관습상 파이썬처럼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쓰긴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협업을 해서 C 프로그래밍 할 때 띄어쓰기 안 하면 억셉트 안 해줘요. 보기 힘드니까. 근데 이건 컴퓨터가 억셉트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억셉트 안 해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중괄호로 묶어주는 게 이제 블락단이다. 띄어쓰기가 아니라 중괄호다. 되게 중요합니다. C 프로그래밍 처음 할 때 아주 흔히 발생한 에러가 중괄호를 열었는데 닫는 걸 까먹었다. 뭐 이런 것들. 그럼 어디에서 컴퓨터가 엄청 헷갈려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닫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게 아주 티피컬하게 일어난 에러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문법 기능이 막 이런 게 친절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했다. 그러면 중괄호를 열었다. 바로 닫아줍니다. 여는 순간 닫는 것이 같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흔히 발생하는 에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엔터 딱 치면은 이렇게 인덴테이션도 알아서 해주고. 이런 거는 부가적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거. 파이썬에는 없었는데 C에는 생긴 하나. 땀을 흘리고 있다. 모든 친구들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모든 라인마다 땀을 흘리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엔터를 쳐가지고 줄을 바꾸면 이제 서로 다른 스테이트먼트가 되는데 C는 마지막에 세마이콜론을 붙여줘야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티피컬하게 발생하는 에러 두 번째, 땀을 안 흘리게 만들었다. 파이썬을 쓰다가 내가 C로 왔는데 세마이콜론을 까먹으면 무조건 문법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념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린트, 뭔가 프린트 하는 거겠죠. 그래서 파이썬에 있는 프린트와 비슷한 건데 여기선 프린트 F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린트 F.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확한 문법적인 사항들은 제가 다음에 뭔가 좀 세네 번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일단은 비슷하게 모방하면서 쓰시면 돼요. 대충 여기에 슬래시 n 들어간 건 왜 들어간지 대충 아시겠죠? 뭐 이게 한 칸 띄겠다는 뜻인가 보다, 한 줄 띄겠다는 것인가 보다, 이 정도 느낌 아실 것 같고, 어쨌든 자, 이제 프로그램 코드가 끝났습니다. 네. 최지용 학생, 땀을 안 흘리고 엔터 누르고 다음 라인으로 가면 윗라인과 이어지는 것으로 인지하나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해보지 않아서. 어쨌든 독립된 스테이트먼트로는 인지를 못 해줍니다. 윗라인과 이어지는 것으로 띄어쓰기까지는 했다고 생각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붙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코드 어널리시스 두 번째 파트. 지금 요만큼 우리가 어널리시스를 한 거잖아요. 요만큼. 근데 이 위에 듣도 보도 못한 이 친구가 등장했다는 거죠. 제가 2005년도에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왔을 때 프로그램을 처음 배웠어요. 그전엔 아예 프로그램을 몰랐는데 그때 제가 이 샵 인클루드가 뭔지 몰라서 그때 첫 숙제가 프린트F로 헬로 C를 하는 거였는데 일주일 동안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못하고 아예 개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설명을 좀 간과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첫 수업 시간에. 프리프로세서 매크로라는 것인데 뭐냐면, 자, 임포트 같은 거예요. 임포트 같은 건데 좀 특이하게 프리프로세서라고 C가 인지하려면 C에서는 샵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샵으로 시작하면 프리프로세서로 인지한다. 그 얘기는 컴파일러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뭔가 막 해당하는 내용을 덕지덕지 붙일 것이다. 프리프로세서로 인지하게 되면. 그래서 아직 컴파일러가 실행되기 전에 C 코드인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이 일어날 거예요. 컴파일을 진행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샵 인클루드로 시작된 것은 땀을 흘리지 않는다. 땀을 흘리지 않는다. 여기에 지금 세마이콜론이 없죠.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마이콜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본인 취향인데 이 파일을 인클루드 하라는 건데 이렇게 꺽쇠로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따옴표로 표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스타일의 문제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쨌든 실제 일어나는 일은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붙을 한다. 그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샵 인클루드를 한다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 막 메인 사무소에서 막 이런저런 이름들을 쓰고 싶은데 그 이름들이 없어요. 그럼 샵 인클루드에서 특정 파일을 갖다 붙여놓으면 이 앞에서 다 복붙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메인 사무소에서 그런 이름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금 특별히 어떤 파일을 인클루드 했냐, .h 파일을 이제 인클루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h라는 파일은 헤더 파일이고, 헤더 파일은 여러 가지 많이 쓰이는 소스 파일들에서 많이 쓰이는 함수 이름이나 아니면 변수 이름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들만의 집합이에요. 그 실제 함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정의된 블록들은 또 그 헤더와 관련된 소스 파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게 되면 그 헤더 파일에 대해서 이름들이 다 불려오면서
그 헤더 파일에 있는 이름들을 함수들을 선언하면 그 헤더 파일에 관련된 또 소스 파일이 불려가지고 실제 정의를 찾아가가지고 그 함수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stdio라는 헤더 파일은 어떤 IO 파일이냐면 스탠다드 IO 펑션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저는 처음에 의미도 모르고 써서 맨날 stdio라고 써야 되는데 스튜디오라고 오타를 많이 치곤 했는데 정확한 이름을 아시면은 그런 오류를 전혀 발생하지 않겠죠. 스탠다드 IO라는 뜻입니다. 스탠다드 IO. 그래서 프린트하거나 아니면 뭐 입력을 받거나 입출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용한 함수들이 이 안에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stdio를 include 안 하면 printf가 당연히 실행이 안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짠, 없앤 다음에 저장 한 다음에 똑같이 컴파일. 이제 아주 친절한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에러가 나왔는지 볼까요? 다시 실행. 네. Implicit declaration of function. 뭐 이런 얘기 파이썬에서도 많이 보지 않았어요. 항상 뭔가 미리 내가 임포트를 해오지 않거나 정의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항상 이런 거 뜨잖아요. 너 듣도 보도 못한 친구가 등장했다.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친절하게 이거를 하는 게 좋을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러가 없어지겠죠. 네, 에러가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코멘트라는 거. 자, 파이썬에서 코멘트를 샵을 달았잖아요. 샵을 갖고 달았는데 그러면 샵은 여기선 프리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C에서는 샵을 가지고 코멘트를 달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써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한 줄 코멘트는 이 슬래시를 2개 붙이면은 한 줄 코멘트로 인지해 주고요. 그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스타, 그다음에 스타 한 다음에 슬래시 하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코멘트로 인지해 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코멘트 진짜 이게 한 줄 코멘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엔터를 치고 코멘트 하면 코멘트 처리가 안 되죠. 이 줄만 지금 코멘트로 인지가 되는 거고, 근데 멀티플 라인으로 코멘트를 달고 싶으실 때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사이에다가 코멘트를 쓰시면 돼요. 코멘트. 자, 또 코멘트. 네, 몇 줄을 띄더라도 어쨌든 이걸로 묶여 있으니까 전체를 다 코멘트로 인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코멘트에 관련된 문법 간단하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두 번째 C 프로그램을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칠게요. 이번 두 번째 C 프로그램은 뭐냐면 자, 이거를 또 똑같이 써볼까요? 좀 이제 하나 없던 게 등장했는데 자, shop define my constant 10 그 다음에 여기 printf 쪽이 약간 바뀌었네요. You defined a fixed value. 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기호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다 쓴다. 자, 여러분 뭐 땀을 잘 흘리고 계신지 좀 체크 좀 해주시고, 샵으로 시작한 프리프로세스에서도 실수로 땀을 흘리진 않았는지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printf 안에 있는 기생천외한 기호들은 네, 다 몰라도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쓰세요. 그 다음에 또 컴파일해서 한번
볼까요? GCC hello C라는 것을 이제 hello C 저는 3이라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3으로 짠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볼까요? 3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나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사실? 지금 뭔가 숫자가 등장했네요, 숫자가. 여기 숫자가 지금 이 자리에 숫자가 등장했는데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했는데 전 사실 여기다 my constant라는 걸 입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요지는 자, 이 프리프로세서 하나를 더 체험해 본 건데 샵 define이라는 프리프로세서를 체험해 본 거예요. 얘는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이름이 등장하면 무조건 10으로 갈아치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이름이 등장하면 무조건 10으로 갈아치워라. 언제? 컴파일하기 바로 전에 아직 C 소스 코드인 상태에서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걸 다 찾아서 10으로 바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다 10으로 바뀐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거고 그래서 결국 여기 10이라는 밸류가 떴습니다. 그죠? 그래서 another preprocessor macro sharp define x랑 y라는 문법이 있고 여기는 x가 y로 바뀝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거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절대 바뀌지 않는 fixed value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름을 여기다 my constant라고 붙인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variable이 아니고 상수입니다. 상수를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sharp define으로 정의를 해요. 파이썬하고 다르죠. 파이썬은 상수 개념이 애초에 아예 없죠. 애초에 없는데 C는 상수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variable 말고 sharp define을 이렇게 하게 되면 상수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 같은 유니크한 밸류들 있잖아요. 3.14, 159 이런 것들은 다 sharp define으로 딱 해버리는 거죠. 이런 중요한 것들 이런저런 것들 꼭 상수로 쓰고 싶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숫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스트링도 해줘요. color of eyes라는 걸 볼 때마다 brown이라는 스트링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printf는 이제 format 스트링을 받아서 프린트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샵, %d 막 이런 게 어떤 printf에 문법이 있는 거거든요. 특정 문법이 있는 건데 그냥 텍스트를 바로 프린트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텍스트 프린트가 되는데 약간 좀 트릭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안에다가 약간 이런 기호를 붙이면요, 이 기호는 아직은 밸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d에 해당하는 거는 어디서 참조해야 되냐면 여기서 컴마 다음에 위치한 어떤 실제 내용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printf가 실행될 때 이런 독특한 기호, %로 시작하는 기호를 보면 아직 판단을 보류한 상태에서 컴마 다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참조를 해서 여기다가 끼워 넣는다 라는 정도를 일단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약하게나마 프리프로세서를 2개를 체험해 봤고 printf라는 펑션을 내부적인 동작을 정확히 몰라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C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메인 펑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